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새날에서 또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봄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4월의 봄 5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 한 번이 빠지니까 이렇게 뭔가 좀 허전하네요. 네. 네. 지금 전현희 의원님께서 오늘 지역에 불가피한 행사가 있으셔가지고 당원대회. 당원대회. 네. 아, 당원대회는 뭐예요? 선거 앞두고. 30일 전에 당원들의 모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의를 다지는 거예요. 당원대회. 당원들이 모여서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선거 30일 전에 지금 선거 이제 앞으로 30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파면을 사실상 모두가 기정사실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각 정당이 이제 큰 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당원 결의대회를 쭉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당도 당원 결의대회 의무적으로 하라고 3월 9일까지 내려왔잖아요. 하라고. 예, 3월 9일까지. 네. 네, 그런데 아마 서울시당도 3월 마찬가지. 9일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당원 결의대회를 지난주 촛불 집회 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다른 때보다 네. 그 자리에서 이제 당원들이 으쌰으쌰 하는 대회를 같이 했죠. 그러니까 벌써 하셨어요? 네, 두 분은? 저희는 다 저는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하시고 최민희 의원님은 하셨고 어쨌든 전현희 의원님은 오늘이 이제 그 중요한 날이어서 그러게 네. 대관이 오늘밖에 안 돼가지고 했다고 아, 못 읽으셨어요? 네, 제가 좀 전에 올렸어요. 오늘 제가 해킹당해가지고 어떻게 화요일 날 할 수 있냐고 제가 항의를 했죠, 문자로. 어떻게 화요일 날 하세요? 대관이 안 돼서요, 요요. 그랬구나. 날카로워요. 그러니까요. 지도자 동지가. 네. 제가 오늘 저의 불찰로 해킹을 당하는 바람에 아우, 동분서주하여 아까워라, 여기저기 아까워. 뛰어다니느라고 500만 원 사기당하고 고발했어요? 신고했어요. 근데 못 뭐 찾아요. 해봤자 뭐 못 잡- 찾아요. 잡지 네. 못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카카오뱅크 뭐 입금하라고 하는 그 계좌가 있어서 일단 그거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근데 그 형사님 한국이 아닐 거예요. 응? 한국이 아닐 네, 거예요. 그럴 것 같기도 어. 하고 뭐 어차피 잘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카카오뱅크도 본인 실명 그 뱅크 아닌가요? 그렇죠. 가상뱅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이 돼야지 계좌가 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당사자는 아마 맞는 사람일 텐데 그러니까 그 분의 이름이 계좌가 어떻게 이름을 이용됐는지 도용한 봐야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그분의 이제 A라는 사람이 실제 이름과 다른 거죠. 아니면 동명이인일 수 근데 있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셋 중에 이런 피해를 안 당한 게 저밖에 없다는 사실. 그런 얘기 하시지 마세요. 아니 근데 그게 그런 아니- 얘기 하면 곧 아니야.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그 소심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본인에게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어쩌고 그래서 한 번은 진짜 너무나 우리 딸하고 똑같은 말투로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딸이 전화를 안 받아서 남편한테 하고 그래갖고 다 주변을 압박해서 딸과 통화했더니 바보 엄마 그러니까 그렇게 친한 사람이 그래 나 평강공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 판사랑 변호사가 사실은 몇백만씩 다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네는 바보다 이러고 사실 놀려먹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이다 그러면 내가 전해서 물어보지 당연히 직접. 근데 좀 내가 그런 걸 미리 확인해갖고 물어보기가 좀 곤란한 그런 조금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뭐가 오면 좀 그래도 좀 물어봐야죠. 민망하더라고요. 앞으로 혹시 누가 최민희가 그런다 그러면 꼭 전화해 주세요. 아니라고 생각해야지 아니라고 그럴 네. 일이 없죠. 네, 어쨌든 그럴 일은 없어 보였는데 조심하세요. 저도 네.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네. 분은 반드시 저하고 저 전현 전현 의원하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수법이 보니까 방송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굉장히 노영희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러니까 요즘엔 또 챗GPT가 발달돼 있으니까 이 사람의 약점과 단점과 장점 이런 걸 다 알고 맞아요. 공략하는 거죠. 맞아요. 일단 허술해서. 네, 제가 허술한 건 확실하고요. 네, 노영이 헛똑똑이냐 맞다. 네. 아니 심리학을 하신 분이 어떻게? 근데 사실 제가 심리를. 조금 마음이 조금 그걸 이용한 거예요. 거에 좀 마음이 따뜻한 약해. 그런 거에 좀 사람이에요. 약해요. 네. 뭐 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고 막 이런. 어머 게 우리도 있긴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몇 명 들어왔지?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냥 듣고 잠깐 아니지 소개를 해야 되지 참. 최민희 경기 남양주지사 국회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최민희입니다. 오시기도 막 소개도 하기 전에 막 소개를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우리가. 네. 햇소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경기 안산 의원님 어서 오세요.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실시간 채팅이 몇 명 들어오는지 보느냐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690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버퍼링이 심하다는 신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퍼링이 심합니다. 저도 버퍼링 계속 멈춰요. 버퍼 심해요. 그럼 다시 나갔다 들어올까? 왜 계속 이럴까요? 나갔다 들어오면 좀 낫다고 하시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전 지금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다 버퍼링이 심하다. 그래요? 시청 불가. 버퍼링 최악이에요. 버퍼가 너무 심해요. 확인 좀 하세요. 이제부터 네, 괜찮아질 버퍼가 것입니다. 심하다고. 네, 하여튼 요즘에 계속 우리가 하는 모든 방송에 버퍼가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냥 버텨야 되겠어요. 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버티시든지 못 버티시겠으면 나갔다 들어오시든지 무금으로 무금으로 우리 얼굴만 보시든지. 그렇지 우리 근데 얼굴도 멈출 봄, 것 같아요. 4월에 봄. 옛날에 이정현이라고 있었잖아요. 홍보수석. 네. 그 사람은 말할 때 그 무음으로 해서 들으면 정말 이상해요. 입이 이렇게 돼요. 노래는 잘하겠네. 입이 크면. 막 그 사람은 진짜 특이해요. 입이 막 이만해요. 예. 근데 귀엽다. 전환길. 전환길도 그래요? 턱이 빠진 턱이 강사. 막 이러고 우리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 자, 여러분 나갔다 들어오면 괜찮다고 합니다. 나갔다 들어오시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간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최민희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김현 TV 김현 TV는 홍보 네.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럼 그래도 해주세요. 해요? 저는 네. 2,000명밖에 안 돼요. 아니, 근데 솔직히 구독자한테 들어와서 구독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내용이 없으면 안 돼요. 아니 저는 영상 많이 올려놨어요. 올려요? 그럼요. 좋아요. 어머, 저는 1,100명만 들어오면 10만이에요. 아직도 10만이 안 아니, 이건- 됐군요. 도대체 그놈의 아니 10만이 될 수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왜? 왜냐하면 라이브를 해야 돼요. 아, 근데 저는 라이브 할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럼 실버 버튼도 받는 거예요? 이제 조금 10만 되면 받아요. 있으면? 아 그렇군요. 12,000명만 들어오면 10만이다. 12,000, 1200 에 1200. 1,100. 여러분 최민희 의원님 일단 최민희 TV 10만 우리가 만들어주고 라이브 한 번만 딱 시킵시다. 지난번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속 주춤주춤 하시는데요. 만약에 최민희 TV 10만 구독자 달성하면은요 한번 하세요. 네, 네, 그럼 저희가 하겠습니다. 나가서 저희들이 네. 게스트하겠습니다. 음. 네, 최민희 TV, 김현 TV, 노영희 TV 많이들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전현희 의원님은 배 아프시겠다. 우리끼리 여기서 지금 잘 놀고 있다. 이 말씀 한번 드리고요. 자, 최민희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불법 스팸 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네. 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불법 스팸 방지법이라 네, 뭐예요 정확하게 불법 스팸 방지법이? 제가요. 네. 이게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법안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법안 제- 이름을 네. 네. 나왔는데요. 떴습니다. 불법. 네. 불법 저겁니다. 그냥 불법 스팸 방지법인데요. 복잡할 게 없는데. 아니 근데 그 네. 불법 스팸 방지법이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도 내용이 내용이 등록 좀 요건을 있습니다. 강화하고 예. 정부 기관의 주기적 점검을 의무화하는 그러니까 것을 그게 뭐냐면 신설했다. 스팸을 방지하려면 메시지를 통제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대량 메시지를 전송하면 그 전송하는 업체가 단계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되게 예를 들면 우리는 통신사에서 다 메시지를 보내는 줄 알잖아요. 네. 근데 아니에요? 그게 대행하는 그 업체가 문자 또 업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대행 메시지 전달 대량 메시지 전달하는 업체의 등록 요건을 네. 강화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규제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뭐 개정 개정이 아닌데, 아니죠? 예, 네, 예. 근데 그걸 6차 개정안이네요. 네 불법 스팸 방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왜 한 2달, 3달 전에 그런 문자, 그러니까 오늘처럼 어제처럼 당하는 거 말고요. 주식 문자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 예. http/ 그다음에 콜론 해가지고 쭉 나오는 주소가 엉터리 주소잖아요. 그게 다 그 이런 방식으로 문자 보내는 그 대행 업체에서 네. 불법 스팸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통신사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통신 3사가 불법 스팸 네. 문자를 방치하고 있는데 네.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안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러면 문자 문자 대행 업체에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장 자체가 문자 대행 사업자 중에 중소규모보다 대형이 훨씬 크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아, 이번에 그렇군요. 어쨌든 강화시킨다고 하니까 네. 문자가 덜 오죠. 거의 안 오고 있습니다. 네. 네, 과학기술 그래서 아마 정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텔레그램으로 하는 거에 낚이신 거예요. 그런가 보네요. 네. 아, 진짜 제가 피해자요. 당했군요, 피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래 지난 11월 13일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 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통신비부담 완화와 불법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었었는데 어쨌든 많은 그 이용 고객들이 불법 스팸 요즘 너무 기승을 많이 부린다. 특히 주식방 뭐 네. 리딩방 이런 걸로 오늘도 저도 몇 개를 지금 차단했는데 차단해도 끝도 없이 진짜 바퀴벌레처럼 그런 문자가 오는 거예요. 좀비.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가 흔히 통신사가 왜 규제 안 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통신사는 규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법적으로 네. 그 대량 문자 발송 업체가 있잖아요. 네. 그 업체가 사실 난립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서 감시 감독을 강화해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불법 스팸 방지 의무 강화해서 과태료 최대 3천만 원까지 예.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예, 보는 그거 게 원래 맞나요? 있습니다. 그거 원래 있어요? 예, 근데 그거보다 네. 상시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자격 규정이 있는 업체를 만들자는 취지예요. 원래는 1,000만 원의 과태료였는데 이제는 3천만 예.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런 얘기고 위반 횟수에 따라서 금액을 또 차등해서 부과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고요. 그게 왜 그다음에 그러냐면 네. 제가 낸 법안과 여러 명의 법안이 대체 입법으로 합쳐져서 예, 통과된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열일하신다. 예. 청문회나 뭐 이런 걸 안 하고 있으면 법안을 개정하고 있더라. 최민희 의원이 이거네요. 우리는 방통위 설치법이 사실 제일 중요한 법이에요, 그죠, 네. 간사님? 예. 어쨌든 많이 열심히 일하시는 네, 걸로 예. 제가 늘 일합니다. 늘 일하고 계시는 걸로. 어쨌든 스팸 폭탄 1월 한 달간 스팸 신고 건수만 400만 건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스팸 공해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우리가 맨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게 실효성이 조금 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1,000만 원의 과징금이나 벌금일 때보다는 3천만 원일 때 줄게 되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등록 업체가 자격 조건이 강화되면 네. 조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업체들에 대해서도 감시 감독을 계속하면 아무래도 줄 수 있죠. 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 법안이 실효성이 있게 잘 되도록 본회의 통과했으니까 되도록 바라고요. 자, 김현 의원님, 방통위 의원이 그동안에 2명의 의사정족수를 가지고서도 막 이것저것 자기네 마음대로 해왔는데 결국은 3명 최소 3명이서 의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법을 바꾸셨네요. 네. 와, 국회 본회의가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처럼 지금 이제 5인 구조가 완전체고 그렇죠. 5명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그 대통령을 배출한 원내교섭단체 1명,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야당에게 2명 이렇게 해서 3대2 구조인데 그동안 독임제 기구처럼 2명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왔어요.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법 개정을 한 게 3명, 적어도 야당의 한 명 추천으로 상임위원이 들어가서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그 특정해서 규격화시킨 거죠. 그거 되게 좋네요. 왜냐하면 그냥 3인이라고만 해놓으면 여당에서 추천한 뭐 1명, 그 다음에 또 자기네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 추천목 뭐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또 3명 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끊을 수 여당 있잖아요. 추천이 여당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자기네 추천을 해도 우리가 협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응당 야당 추천 목의 상임위원 현재 구조 22대 구조에는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합의제 정신을 강제해낸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2008년도부터 6기까지 윤석열 정부에서만 이런
편파적이고 편향되고 무도하게 했지 나머지 정권에서는 이런 일을 이게 하지 없었어요. 않았어요. 엄두를 맞아요. 내지 않았어요. 그랬죠. 이상한 일만 골라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부권도 그렇게 많이 행사하고 그러니까 박정희,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를 다 모은 게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근데 그 각각은 그래도 그나마 그러니까 박근혜라든가 뭐 이명박이라든가 각각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한 적이 사실 그렇게 하지 없어요. 않았어요. 그리고 네. 정당 정치 출신들이기 때문에 정당 정치를 복원하려고 노력을 했지 이렇게 계엄이라는 이런 걸로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네, 화면 지금 여러분 좀 보시는데 화면에 좀만 아까 그 화면 좀 다시 좀 보여주십시오. 2023년하고 2024년도에 죄송합니다. 피디님 아까 그 화면 좀 다시 띄워주세요.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동관 전 위원장, 그다음에 김홍일 전 위원장, 이진숙 위원장 이 세 명이 2023년도부터 2025년 2월까지 그 방통위원장이었는데 예. 이 사람들이 지금 혼자서 그렇게 각각 그냥 취하고 있는 그게 저렇게 많았군요. 통과시킨 것이. 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이동관이 44건을, 김홍일이 54건을 그렇게 해서 합 98건.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김홍일이 33건, 이진숙이 4건 해서 네. 91건. 이진숙이 4건밖에 안 되는 거는 근데 탄핵 때문에 7월 30일, 직무가 예. 정지됐었기 정지되고 때문에 나서 돌아오자마자 또 4건 또 4건 또 했네요. 2025년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동관이 44건, 김홍일이 87건. 김홍일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이진숙이 8건, 총 139건을 그냥 2명이 알아서 그냥 자기네끼리 이때가 뭐냐면 뚝딱뚝딱 했다. 유일인 방통통신심의위원장이 어. 법정 제재 남발할 때 다 그거를 서면으로 의결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심위는 민간이에요, 다 위원장도.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법적 징계 혹은 뭐 벌금을 때리거나 이럴 그 자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공무원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결정을.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방통위로 다 가서 저렇게 많은 거예요. 아. 네. 어쨌든 아주 속이 시원한 법안을 잘 발의하시고 잘 통과시키셨습니다. 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토론을 통해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이 심의 의결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 정독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다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개정안은 방통위가 2인 구조에서 사회적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의사 정족수를 명확히 하려는 건 방통위 법이 아니고 무력화법이 아니고 방통위 정상화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왜 3인 최소한 3인은 돼야 의결할 수 있다를 안 둔 이유는 네.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명태균이 최민희 그랬죠. 임명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명태균 아, 씨가 그렇게 그러니까- 말했대요? 아, 그러다 제- 갔다고요. 그렇게 우리도 막 추측한다고. 그러시죠. 예, 왜냐하면 저를 임명 안 한 이유가 김건희가 제 사주를 봤더니 제가 정부에 들어가면 윤석열을 해야 할 사주다라고 해서 임명을 안 할 밖에 것이다라고 놔두던데. 용산 행정관 중에 한 명이 기자에게 얘기해서 기자가 저에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그게 누굴까? 누가 제 사주를 봤을까 궁금하죠? 그 사람이네. 그 사급 행정관 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신내림을 받았다는 그분일 가능성도 있다. 최근까지 근무했다는 네. 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사람을 임명하거나 뭐 할 때 관상 봐주고 네, 사주 사주 다 봐주고 봤다는 거죠. 대통령과의 관계 같은 것들을 다 아유 얘기해 저희한테 주잖아요. 그냥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아니라 아유.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최민희 의원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맞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아니 그게 더 맞지 않는 좋았죠. 정도. 그게 임명하는 게 더 나았죠. 그 여당 간사가 매일 그러는데요. 최민희 의원 임명해서 5명 됐으면 그 3대 2로 다 했죠. 해버릴 수 있는데 임명 안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군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근데 아. 모르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김현 의원이 단식해서 막 일주일 늦추고 그랬듯이 또 무슨 일이 그랬죠. 벌어졌을지 모르죠. 벌어져도 계엄까지는 안 가죠. 음. 원래 이분들이 이 얘기를 오늘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은 지난번 방송할 때 한번 한 적이 예, 있었어요. 예. 그때는 그냥 좀 무슨 약간, 저런 말을 하나. 약간 웃으면서 넘어간 네. 사실 우리한테 이야기인데, 물어보지. 근데 사실은 이제 명태균 씨 사건이 터지고 지금 그 돌아가는 양상을 보니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네. 오히려 대통령 부부는 그때 짧은 소견으로
최민희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정도를 걸었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것이다. 정도를 안 걷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기자가 제가 한 그 명태균 터지고 나서 물어봤어요. 네. 그때 그 얘기 기억나죠? 근데 기억난대요. 아 그때 더 취재할 걸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때 그랬으면 취재했어야 그때 되는데. 뭔가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랬지. 너무 웃겨서 사실 너무 사실이라고 보기엔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였기 때문에 네, 좀 취재를 안 믿기 했다고. 어려웠어요. 네, 참 근데 우리가- 노영희 변호사님 네? 여기 보면 어떤 분이 하면 선고날이 3월 말이고 한덕수가 살아 돌아오면 그 헌법재판관 2명 임명된 것도 다 무효라면서 괜히 걱정하시는데 정리 좀 해주세요. 아, 그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네. 일단 정리하고요. 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우선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네. 먼저 말씀을 들어보면 우선 현재 윤석열 탄핵 결정은 3월 말은 아닐 것이다라는 게 3월 다음 주잖아요.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안 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빠르면 7일 얘기했지만 7일은 아닐 것 같고 보통 금요일에 선고하니까 14일 저는 14일로 14일. 봅니다. 네, 14일 정도라고 우리 예상을 계속 14일이었어요. 얘기했어요. 네, 예상을 합니다. 이분들은 원래 신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저는 맞는 말들을 없는데. 하셨는데요. 어쨌든 14일 내지는 아무리 늦어도 21일 요 정도로 지금 본다는 설이 많고요. 21일도 봐요? 21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마은혁이라는 분을 임명을 하게 되면 변론 갱신이라는 절차를 14일이에요. 더하면 5거든요. 거쳐야 되니까 21일은 21일 6이에요. 음. 더하면. 제발 좀 윤석열은 그때 기각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21일일 가능성도 막 그냥 정말 억지로 이제 있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원래는 7일, 14일, 20일 이제 셋이라고 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은 그 대통령 선거보다 더 빠를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이 좀 어떻게 있었어요. 그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기일이 잡혔. 아니 안 나왔는데 그냥 변론 기일을 흘러나- 종료했어요? 네, 한 번으로 그때 지난번에 끝났고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결정을 더 먼저 할 이번 거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그분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이냐 이제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구성비 때문에 그러겠죠.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된 이유는 그 뭐 내란에 공모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임명하지 않은 그런 그 위헌적인 사유가 있다 해가지고 사실은 탄핵이 그때 됐죠. 근데 저는 한덕수가 돌아오고 말고 그렇게 큰 변수라고 생각이 안 돼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예, 우선 저는 그리고 이분이 걱정하시는 핵심은 한덕수가 기각돼서 돌아오면 기임명된 헌법재판관 2명이 무효 처리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요? 아니 이미 최상목이 권한 대행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거고 그 한덕수는 탄핵 상태였기 때문에 권한이 정지됐기 때문에 그 최상목이 임명한 건 유효합니다. 네, 이 말이 정답이고요. 이 말씀이 정답이고요. 또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8분이 네. 전부 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네. 내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한덕수는? 총리가 저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못 돌아와야죠. 그 논리대로 네, 한다면. 그 논리가 맞다면.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재판관들이 아니 왜 3명 다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인데 니네 맘대로 둘은 임명하고 네 맘대로 한 명은 임명 안 하냐. 이거 위헌이다. 임명했어야 되는 것이다. 예, 그래야지 예. 국회 권한을 존중해 주는 거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음. 그걸 안 했다고 해서 탄핵 소추된 사람이 바로 한덕수인데 네. 그 사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최상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 내놓고 한덕수에 대해서는 아니다 괜찮다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권한을- 모순에 빠지죠. 그러니까 권한 그렇죠. 대행이라는 건 사실은 법적으로는 없는 거잖아요. 헌법의 권한을 대행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그러니까 그 행사하라는 거잖아요. 행사를 네, 그렇지. 행사를 안 한 거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얘기인 네, 것이고 그러니까 소극적 권한 행사와 적극적 권한 행사가 있는데 대행은 적극적 권한 행사는 하지 저는 말아라. 또 하나가 국무총리를 오래 했다. 이제 그만둘 때도 됐다 이러지 않을까요? 이진숙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각하면서 했던 얘기가 김영두가. 탄핵을 했을 때 그 탄핵을 한 것도 정당했고 170일 열 동안
일을 못하게 하면서 너네가 국회가 하고자 했던 목적을 기이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진 않았고요. 그 사법부와 국회가 견제하고자 했던 목적 취지를 달성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저 말이에요. 방송 장악을 저지시켜냈으니까 너네가 그래서 일을 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해서는 계엄을 알고도 묵인 방조 공범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말 그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오만 방자함 때문에 우리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다라는 것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근데 저는 한덕수를 처단하라 이 구호가 어저께 그게 사실 한덕수로부터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그런데 한덕수를 먼저 한덕수 건을 처리할 거다. 그 부분도 저는 그렇게 선뜻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도에 따르면 예를 들면 한덕수 건도 같이 소위 그 의논을 하고 평의를 하고 네. 윤석열 것도 같이 평의하고 이러진 않아요 지금. 윤석열 것만 3일 7일 평의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한덕수는 평의를 안 잡고 있어요.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조금 재판단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먼저 내려야지 네. 실제 한덕수에 대한 탄핵 결정이 뒤에 나와야지 이게 서로 우두머리하고 네. 복잡하지 않다. 원래 그래서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먼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뉴스가 나오기를 한덕수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그럴 수도 있다는 추측 기사였고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평의를 진행했다든지.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저도 안 봤는데. 네, 그렇죠. 희망 고문 아닐까요? 글쎄 어쨌든 4월 어쨌든 중순을 걱정하지 넘기기 마셔라. 위해서. 네,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김정기님께서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입해 주셨고 또 푸른 바다님도 민주국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회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명박님께서 또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많이 감사드립니다. 이명박님께서 쓰신 내용은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갖고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는 누구와 누구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사투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자, 이제 우리 이명박 입장에서 쓰신 이명박, 거죠. 나는 이렇게 내 아들과 뭐를 위하여 그 얘기네요. 네. 자, 빨라지는 대선 시기에 윤석열 탄핵 심판 결론 어떻게 날 것이냐. 또 요즘에 이제 점점 더 그들의 시위가 과격해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막 처단해야 된다. 김영현 씨는 옥중에서 또 무슨 서신까지 보내고 이제 이런 걸 보면 이들도 이제 무슨 결론이 날지를 미리 알고 그렇죠. 여기 예. 불복하려고 이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래도 뭐 결과요? 네. 저는 8대0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냥 법적인 복잡한 거는 노영희 변호사님이 정리하실 일이고 박근혜에 비해서 이건 빼박 너무 심한 탄핵 인용되어야만 사유, 할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과격해지고 있는 것도 한 근거지만 정황적 근거지만 그 헌재가 정리한 4가지 사유 있었잖아요. 국회 네. 침탈, 그다음에 선관위 침탈,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 그다음에 포고령, 그다음에 그 비상계엄까지 이르는 절차상의 문제. 이 중에 윤석열이 가장 치중했던 게 정치인 체포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거 아니고 나머지 다 해당돼요. 네, 그리고 선관위의 군대 투입 지시 내가 했다. 국회에 군대 투입 지시 내가 했다. 단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더라도 그거 만에 하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군대를 투입시키면 그건 국헌문란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으로도 빼박이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걱정하시잖아요. 정파적으로 나누어져서 이상한 표가 나올 재판관. 것이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이게 6대2다 8대0이다. 근데 근거를 안 대고 비밀 재판이면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공개해야 돼요. 내가 기각하면 왜냐? 그렇지. 그거 의견을 어떻게 할 달아야 건데요? 되죠, 또. 국회 침탈해도 된다 이렇게 할 건가요? 그렇죠. 네, 그거 한 불가능. 2시간 만에 해제했으니까 2시간 만에 해제했더라도 피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렇죠. 그렇더라도 그건 법조인이 할 수 있는 근데 게 이제 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사를 보다 보니까 군인들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피해가 없지 않았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지금 계엄군으로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100명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트라우마 겪고 갖고 있다고 있어서 그러죠. 예, 그 치료를 받는다라는 게 있어서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저는 뭐요? 이게 옛날처럼 언론이 통제되고 우리 국내적인 일이라면 또 누군가 공작을 할 수 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고 심지어 뉴욕타임즈가 극우 유튜버에 중독돼서 비상계엄을 한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다. 이런 보도를 하는 마당에 네. 저는 뭐 그러면 그 헌법재판관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네. 보수건 진보건 헌법재판관 정도 되는 분들이 이런 그야말로 세계적 스탠다드, 글로벌 그러니까요. 스탠다드 네. 무시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게다가 대통령은 뭐 그 당시가 비상 사태였기 때문에 내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엄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행태가 그러니까 훨씬 더 폭력적이죠. 나라를 폭력적으로 어지럽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막 쫓아다니면서 스토킹하고 막 괴롭히고 근데 문영배 목을 따야 된다 재판관에 그러고. 대해서 그 성착취물 네, 뭐 그 이것도 음란 있고 자기 고등학교 동창 허위 사실이 단톡방에서 올라온 거를 가지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은 사과 반성 없고 네. 더 노골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뭐 중국 사람을 취업하지 못하는 방지법을 만든다고 그러질 않나. 외자니까 중국인일 확률이 높다고. 김현 중국인이었군요. 아, 나시가 중국 나라잖아요. 아, 그 나시는 중국 그 다음에 그 저 뭐야 태극기가 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그게 너무 그다음에 그 성조기와 태극기. 그저 이상한 피조물 들고 막 했던 그 2만 원짜리 들고 했던 그 2만 원짜리 네, 그것도 또 메이드 인 중국 차이나. 그러니까 하시려면 그분들 그럼 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아가지고 사갖고 와서 그럼 다 나눠주든지 메이드 인 코리아 찾기가 힘들어요. 비싸요. 어렵죠. 그리고 예. 어. 7,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뭐 제대로 된 거 하나 산 거 있거든요. 이게 태극기요? 태극기가 예, 예, 조그만 거. 중국산은 얼마인데요? 중국산은 싸죠. 저렴하죠. 저렴. 외교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네, 저렴하고. 저렴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들만하니까 들었겠죠. 쓸만하니까 네. 저렴해서.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근데 들만하니까 뜬다. 진짜 국힘은 지금 문제죠.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헌재 불복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헌재 불복하면 그 다음엔 뭐예요? 대선 불복, 대선 보이콧. 보이코트. 예. 그러면 대선 후보들은 움직일 수가 없겠네. 그런데 또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이제 움직이는 대로 이제 또 혼나겠죠. 욕먹잖아요. 네. 야 진짜 괴롭겠네요. 대선 후보는 대선 후보 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경선부터 해야 되겠죠. 네, 그쪽은. 경선하겠죠. 경선하면 김문수, 그다음에 오세훈, 홍준표, 그다음에 한동훈, 유승민 의원 나온대요. 안철수 의원 나온다는 거. 이준석. 이준석은 개혁신당이고. 어쨌든 그래도 3인 경선으로 가니까 컷오프 될 것이고 3인이 누가 들어가냐가 더 먼저 해요. 그럼 3위 누가 될 것 같아요? 김문수, 김문수, 한동훈. 한동훈,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오세훈인가? 오세훈 아니면 홍준표. 둘 중에 둘다 하나인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오세훈, 홍준표 두 분은 나경원. 나경원. 권성동. 아니, 나경원, 권성동은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네. 넣어주세요. 넣어줘요? 네. 싫어요 나는. 아니 그 여론조사에 좀 넣어주라고. 여론조사 회사에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참. 근데 어쨌든 3인. 음. 3인 경선하고 그 중에서 김문수 장관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지금은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긴 유력하죠. 한데. 그리고 제일 그 그리고 여론조사 수치가 높은 사람. 정강훈 뺄수 없어. 정강훈 목사가 아니라 정강훈 씨하고 굉장히 밀착도가 높잖아요. 막 울고 그랬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만약에 지금 바깥에서 살아 있었으면은 또 경선 여론조사를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모르니까. 지금 또 제2의 명태균이 움직이고 아. 있겠죠. 저는 늘 그 선거판 주변에는 명태균 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가 2011년부터 혁신과 통합하면서 지금까지 보면 경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A, B 후보가 실제로 A는 80, B는 20이 나와도 B 후보가 당에 주장하는 여론조사는 자기가 이기는 걸 내거든요. 전환길도 언급하는 분이 있네 댓글에. 전환길이 대선 후보 전환길. 나온다고?
말도 안 돼. 최순실도 있는데요. 최순실? 여기 무소속 최순실, 무소속 전한길. 최순실은 감옥에 있는데. 그 이들이 그러니까 그냥 쓰시는 거. 박근혜. 아, 참 박근혜 이명박 제가 저 당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게 국힘 지도부는 박근혜를 찾아가고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이명박을 찾아가요. 김문수도 이명박.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뭡니까? 하나는 그 탄핵. 탄핵당했는데 아무 권한도 없는 강남 아줌마 최순실하고 권력을 쉐어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최순실 1순위, 권력 1순위로. 그다음에 이명박은 뭡니까? 경제사범이잖아요. BBK 주어 없는. 네, 경제사범을 찾아가고 정말 감옥 가거나 탄핵당하거나 죽거나 이렇게 됐잖아요. 8명의 대통령 하야하거나. 근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도부가 너무 자기 소신만 내세우면 시끄럽다. 이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말을 또 좀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본인을 특검으로 이렇게 책상도 안 올감했던 2명 중에 1명이니 뭐 좀 감정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쨌든 자기를 한도 사면시켜 줬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그냥 그런데 한동훈한테 그러는 걸 보니 김영삼 대통령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 치읓 피읍 이응. 치읓 피읓 이응이 뭐 그렇게 부르셨어요. 7개월 만에 태어났다. 네, 어쨌든 안 좋은 말입니다. 예. 그렇게 불렀던 것을 근데 솔직히 나는 뭐 그렇게 부르건 안 부르건 떠나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분의 입장이라면 정말 다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인 배치를 뭔가 말해야 되잖아. 권력 관계는 안 그래요? 네. 그래도 유영아 국회의원 만들어줬잖아요. 아이고, 유형을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해? 그래도 중요하죠, 자기들끼리 본인. 중요했나? 네. 김영선 국회의원 만들려고 명태균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국회의원에 대한 비난이나 그 한편에서는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국회의원들이 조리돼서 그렇지 정말 이 하나하나가 소중한 자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우리 쪽 시민들은 일만 해라 이러지만 저쪽은 자리로 보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쪽은. 그래서 유영아가 공천받고 국회의원 되면서 뭐 그 분이 많이 풀렸다고 보는데요. 그렇게까지 뭐 그 사람 국회의원 만들었다고 분이 풀릴 정도일까? 신기하네. 그거 안 해준 그럼 사면시켜줬잖아요. 복권시키고. 특별 사면. 박근혜가 대통령 나올라나? 아니 연임 불가해요. 임기를 다 못 채워서. 못 채워서. 하여튼 병 주고 약 주고 참 여러 가지 씁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희화화돼도 되는 것인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자, 지금 뭐 한덕수 탄핵 심판 이르면 금지 선고한다라고 했던 그 뉴스가 아직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었고 그런 보도가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진으로도 준비를 원래 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탄핵 요건은 충분하다. 그런데 왜 안 하냐? 정무적으로 좀 고민 중이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거 문제다라고,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 원래 국무회의에서 인정할 것처럼 하더니만 또 안 하고 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네.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고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그냥 무조건 최상목 임명 안 했으니까 탄핵이다. 그래서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고민하는 게 정상 같아요. 저는 지도부가. 네. 근데 어쨌든 사실 탄핵 요건은 차고도 넘쳤는데 그동안에 시간을 두고 본 것은 좀 정상적으로 판단해달라. 우리가 또 탄핵이라고 하는 강수를 두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민주당의 요청이기도 했는데. 민주당 그 국회의장이 네. 최상목까지 탄핵하는 건 이건 너무 무리다 이 생각이 확고하셨어요.
아, 예, 예. 국회의장. 예. 왜냐하면 의장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윤석열이 탄핵되고 뭐 한덕수까지 탄핵시켰으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전국을 안정시키고 네. 빨리 헌재가 심판을 내려주고 그리고 새로운 대선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네네. 이게 국회의장의 확고한 생각이셨어요. 제가 그때 만났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생각이죠. 지금. 지금은 예. 바뀌셨어요? 지금 못 만나봐서. 예. 지금은 몰라요. 근데 그리고 그거를 순리대로 풀라고 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네. 권한쟁의 심판하고 네.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면 100% 임명할 거라고 믿고 계셨어요. 아니 그게 그런데 상식이죠. 상식. 상식이죠. 예, 그렇지만 또 역시 예. 그 기대를 저버렸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하도 정진석 씨한테 혼나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인데요. 네. 비봉사님께서 노영희 1년, 최민희 1년, 김현 1년씩 대통령 하세요 이러는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 아니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금 웃자고 하는 말에서 네. 법적으로 죽자고 달려들었어요. 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아 왜 건- 그러냐면 네. 정치권에서는 이런 확고한 태도가 필요해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술은 물에 타서 먹어도 돼요. 일은 그렇게 하지 이게 말고. 언더락이에요? 아니 그냥 이거는 존중해야 돼 술꾼에 술 못 먹는 제가 할 말은 아니었는데 네. 어쨌든 저는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통합론 있잖아요. 네. 응? 그 통합론 그리고 적대적 정치 해소 이거 네. 그 얘기를 제가 곰곰이 매일 생각해요. 아. 방법이 뭐지? 이렇게. 음. 그러면 가장 상식적인 말로 일단 윤석열 파면되고 그다음에 내란 동조 세력 지금 국민의힘 집회에 나와서 극우적 선동하는 자들 그게 파시스트적 행태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일소되고 그리고 나서 반성하는 세력과는 뭔가 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쉬운 말이고. 근데 이제 지금 제일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제 고민은 저렇게 극우적 행태가 반복되고 윤석열 파면에 반대하는 프로테이지가 35%가 되고 그런데 그들이 극우적 행태에 대하여 동조하는 게 그중에 20%가 된단 말이죠. 이건 매우 드문 일이에요. 그 이유가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수가. 자기들이 보기에도 국힘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네. 저는 그 부분보다 아니 그래서 희망이 없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희망이 없을 때 사람은 폭력적으로 되고 비이성적으로 되고 난동을 부리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선동이 가미되는 거. 그러면 통합과 적대적 정치 해소를 주장하는 분들은 그들에게 무슨 희망을 지금 어떻게 줄 건지 답해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답이 참 찾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답 안 찾으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적대적 정치를 해소하라거나 넓게 통합하고 가라거나 네. 이 말은 정말 무책임한 말이에요. 본인이 답해 보세요. 저는 2022년 그러니까 2021년 10월부터 해서 네.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시키고 이재명 대표를 법제자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에 딱 한 번밖에 안 만났고 한동훈도 주문처럼 외웠잖아요. 네. 피의자랑 범죄자랑 어떻게 만나냐, 어떻게 대화를 나누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들은 이재명이 제거된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2년 3년 가까이 이재명 구속이야. 이재명 구속. 정치생명 끝났다. 그래서 우리 쪽에는 이재명이 없어지면 누가 대선 후보가 나와도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주문과 같은 것들이 네. 3년 동안 반복이 됐고 그거를 국권이 믿었는데 이게 안 되고 자기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승복이 그 마음 속에서 이재명 대표를 인정 안 하는 것과 그리고 행동을 그렇게 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느냐 그리고 언론이 지형이 좀 바뀌어서 사실보도 이제 공영방송에서 사실보도에 좀 더 근접하면 많은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3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저항하고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사실은 15에서 한 17 정도밖에 아니다. 그래서 보수의 괴멸, 극우의 괴멸 그리고
분화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분화 괴멸 이걸 얘기하시는 분이 또 있죠. 이재명 대표가 3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SNS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2025년 2월 16일 제가 국민의힘이 이거 눌러 가야지. 네, 2025년 2월 16일 제가 국민의힘이 100일 안에 윤석열을 단죄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85일 남았다. 이제부터 배신의 경론이 시작될 것이다. 국민의힘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것 때문에 또 이제 사람들이 조금 많이들 얘기가 됐더라고요. 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면 예, 파면된 이후부터 아까 지금 국민의힘이 헌재 앞에 달려가서 헌재를 모욕을 주고 극우적 선동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의 행동이고 파면되고 이게 나면 아까 얘기했지만 대선 보이콧할 수는 없어요. 대선은 보이콧할 수 없다. 없어요. 그건 저희가 해봤어요 다. 그렇죠. 예, 진보 개혁 세력이 해봤다고요 보이콧을 선거. 85년도에. 예, 그러면 민한당이 다수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민한당이거든요. 역사 속에서 민한당 이민우. 그러네요, 진짜. 예, 그게 뭐냐면 군부 독재의 엑스트라 정당이에요. 들러리 정당. 그래서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이 그 민주당은 보수 야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우리 안에는 민한당으로 가고자 하는 안정주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시민에게 다가가고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야 된다. 정당 개혁은 숙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혹시 대행이 최상목 대행이 그때까지 유지가 된다면 혹시 탄핵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60일 안에 대선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선관위가 공고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관위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뭔가 해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아예 이런 선거 못 치르게 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지금 전부 다 왜 그래요? 왜 계담 나 수준? 불안해가지고 물어봐요. 아니 여기에 지금 한 분이 계속 그걸 질문하고 있어요. 네, 그 얘기예요. 예, 사실은. 그런데 선거 날짜는 선관위가 지정해서 공고해요. 그런데 김용빈 사무총장이 답변하는 걸 못 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선관위원장이 노태악 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대법관 중에 한 명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한당이 될지언정 어쨌든 선거는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변신을 시도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확인했어요. 처음에 윤석열 체포할 때 달려갔던 국회의원의 숫자. 윤석열이 체포될 때 갔던 찐명? 숫자. 찐윤. 예, 그리고 그 후에 또 달려갔던 숫자가 점점 줄어요. 네. 자,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면서 하자는 일은 없고 온갖 거짓말과 폭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야당 헐뜯기와 발목 잡기에 여념이 없다. 오죽하면 저럴까 싶어서 안타깝다. 내란식의 윤석열을 옹호하고 법치주의의 상징인 법원을 파괴하는 폭력적 구구가 힘이 있다 싶으니 얼른 그쪽으로 붙었다. 하지만 국민 집단지성의 발동으로 그들이 제압되고 힘이 빠지는 순간 국민의힘은 언제 그랬냐면 내란식의 윤석열과 극우 폭력 선동 집단을 배반할 것이다. 이제 내가 예측한 최대 100일에서 85일 남았다. 말 바꾸기, 얼굴 바꾸기, 당명 바꾸기를 여반장으로 하는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배신을 두고 경론을 시작해서 마침내 85일 안에 배신이 대세가 되어 윤석열 절연, 지도부 교체에 나설 것이다. 이름 바꾸기, 정강 정책 바꾸기도 하고 싶겠지만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5대 군사 강국이자 10대 경제 강국의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이고 모범적인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일어서야 되겠는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이 특별하게 반응이 지금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다 구구절절 너무 오르네요. 아니, 이거 좀 된 뉴스 아니에요? 네, 된 뉴스인데 우리 오늘 주제를 이걸 얘기하라고 지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그런데 거예요. 마무리가 이제 좀 온건하시긴 한데 마무리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국민의 응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 응징이 시작됐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론조사는 출렁인다.
그렇죠. 방식에 따라 다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흐름으로 가고 출렁이다가 결국은 민심과 일치하게 간다. 네. 그게 총선 때부터 일관되게 저희가 주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중간층, 중도층 이라고 하는 그 답변자들이 네. 파면, 윤석열 파면과 정권 교체가 하나는 70% 하나는 60% 훌쩍 넘어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응징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어차피 극우적 행태가. 중도층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사실은 다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6개월 전에 표심이 정해지는 건데 6개월 아. 전으로 치면 11월 12월이에요. 계엄 당시에 60대 대략 한 65에서 68에서 한 20% 정도였잖아요. 3배 네. 정도 차이 났던 게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김문수 장관하고 그 지지율 격차가 그 정도 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 말을 한 거는 3월 3일이었기 때문에 꽤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체 공휴일이었잖아요. 3월 3일이. 85일이 그때가 3월 3일이에요? 예, 그 얘기 한 게 3월 저는 3일이었어요. 이거를 100일 되는 거라고 치면 3월 제가 얘기해서 늘 3월 14일이 100일 되는 날이에요. 아, 이게 이 얘기였군요. 김용민 의원이 나와서 윤석열이 파면되더라도 앞으로 최소 2년 안에는 대선은 없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댓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파면되고 나서 2년 동안 최상목이 대행하는 일은 그건 법 위반이에요. 그건 진짜 일어나지 않습니다. 파면되고 나면 60일 안에 대선 치러야 돼요. 명시돼 있는데 법에 써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거 안 해요? 누가? 최상목이 여야 합의를 내세워서 대선 공고일을 공고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예상하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일이다. 불가능해요. 근데 공고까지. 불가능한 일이고 선거일 공고는 선관위 간다. 아유,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지금 서천호 의원이 내가 보기엔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국회의원 아니에요? 맞아요. 맞잖아요. 이 사람 경찰대 나왔고 경찰 출신이고 그다음에 국정원 2차장 하다가 공천 받아가지고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헌법재판소도 파기하자고 약속 사면. 그러고. 네, 사면 받아가지고 그런 거죠.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고 후에 발각났잖아요. 사면 복권 된 돼가지고 다음에 예. 공천 받아서 됐는데 이분 국정원 댓글 공작에 관여했었던 사람이고 맞아요. 최동욱 그 사건에도 전 검찰총장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서 유죄받은 사람인데 특별 사면 복권 시켜줘서 그리고 자기네끼리 정치인 약속해서 됐는데. 이제 된 것 같죠. 자,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셔야 된다. 쳐부수자. 이런 말을 어떻게 이 사람이 하죠? 야. 대선 나가려나 이분도? 근데 내가 보기엔 혼이 비정상이에요. 혼도 비정상인데 무슨 어쨌든 그래도 나를 사면해서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줬으니 내가 진짜 이 사람에게 충성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3월 중순 이후와 이전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이제 마지막 충성하는 거고. 나경원 의원은 근데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나요? 나경원 그거는? 의원도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무슨 생각이에요? 당권 때문에? 아니 대선 후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아까 대선 후보가 되려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극우적으로 가면 안 되죠. 그래야지 기사 써준다니까요. 그다음에 에이. 극우 성향의 이 네. 당원과 지지자들 경선용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나중에 이게 분명히 발목을 잡을 텐데 지금 당장이야 뭐 자기 1년 안에 다 지지자들도. 잊어버린다고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긴 우리는 집단 체면 중독 상태니까. 우리는 개돼지니까 우리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군요, 그분들이. 네. 자, 네. 여당 때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이런 증후군이 나타난 이유가 우리도 보면 여당 되면 조금 방심하고 야당 되면 전투력이 좀 높고 이런 건데 여당이에요. 그래서 다 야당만 보호가 해봐서.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근데 가관도 이런 가관은 없어요, 진짜. 근데 자꾸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셔서 2번 실수하면 정치 그만둬라 이러시는데
저 21대 국회의원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난번에 180석 몰아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개혁에 실패했고 이번에 또 몰아주는데 실패하면 너 정치 그만둬라 저한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것도 못 맡았고요. 8년 동안 야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책임 묻지 마십시오. 문재인 정부. 그때 요직 맡으셨던 분들께 왜 거기도 개혁 보내겠죠, 못했냐고 뭐. 물으세요. 거기도 보내주겠죠. 일단 김현 의원한테는 안 보내는 걸 보니까 네, 저도 안 받았어요.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저분에게 남양주 시민 아닐까요? 남양주 시민 제가 아니야. 보기엔 최민희 의원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 그러니까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건 안 와요. 너무 능력자로 보시는 것 같은데. 맞아. 위원장이니까. 위원장. 그럼 이 위원장은 주야장창 위원장?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 제가 위원장 해먹어라 이거지. 위원장이니까 인지도가 더 높고 그러니까 더 기대해서 보내는 문자 같은데요. 어쨌든 존재감이 뚜렷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고 지금 여기에 우리 네, 맞습니다. 해음님께서 말씀을 네. 하셨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님은 어디 협박하는 문자 같은데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요. 아니 우리 지지자세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마음이 답답하고 최민희 의원님이 잘할 것 같으니까 최민희 의원님에게 그런 문자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사람에게 너무 계속 채찍질만 하시면 안 된다. 당근도 좀 줘라. 제가 화냈어요 댓글로 그래서. 우리 소띠 아니에요? 억울해가지고. 소띠? 네. 소띠죠. 소띠예요? 비밀이에요. 소띠면은 당근 좋아요. 소띠는 당근을 좋아해? 토끼띠. 당근 소 먹지 않아요? 소는 말. 여물. 말이 당근. 말하고 말. 토끼가 당근 좋아해요. 그래서 토끼띠라는 당근 말바. 거예요 본인이? 뭐 어쨌든. 정말 왜 알겠어요. 이러세요? 네, 그 얘기 몇 번 하시겠어요.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정강훈 씨가 광화문파잖아요. 지금 여의도파하고 지금 둘이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개망신이다 뭐 어쩌다 막 그러고 좀 있는데요. 소년보라고 하는 부산 세계로 교회 거기 사람들이 이제 막 나타나가지고 엄청나게 진가를 발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누가 더 센가 궁금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도낀 개낀. 도끼 개끼 끝날 둘 다 날 머지 이겨요? 않았다. 그건 아니겠지. 끝날 날 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일정 정도 소위 여당 쪽이나 그것 쪽은 봐주고 네. 그래서 지금 이미 12번도 더 먼저 수사를 받았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백주대낮에 활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라가 정상화되면 바람보다 먼저 눕는 게 공무원 조직 아닙니까? 그러면은 수사 조사 지금 고발된 것만 하더라도요. 이분 지금 집행유예 기간일 거예요. 정강훈 씨는. 그다음에 소년보 목사도 이재명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막말 극건을 선동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죄가 되거든요. 그렇죠. 전환길도 내란을 선동하고 그다음에 폭독을 사주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검언 유착된 상황에서 봐주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봐주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 이진숙도 수사가 지금 지지부진 하다가 최근에 압수수색도 좀 하고 이러면서 속도를 내고 탄력이 좀 붙은 것처럼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이런 극우 맹동주의자들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곧- 이번에 광화문 광장에 500만 명이 모였다는 그 잘못된 기사를 실었던 매일신문이 매일신문. 있어요. 네. 대구 메일이요? 대구 매일신문이 그랬더니 정강훈 씨가 고무가 된 것 같아요. 봐라 여의도는 광화문에 10분의 1도 안 모였는데 너네 이런 식으로 한 거 개망신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그 사실 한 여의도가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네,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회가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여의도 이렇게 되는 광화문과 거죠. 여의도를 나뉘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설명을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건데 보세요. 여의도에서 따로 하는 것이 이번에 개망신 당한 거 아니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10분의 1도 안 모였다. 그러면은 5,000명 모였다는 얘기인가? 원래 광화문에 5만 명 정도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경찰 추산 경찰 추산오만 6만 3천인가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또 저희가 어떤 기사에서는 3만으로 12만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희를 3만으로 썼잖아요. 경찰 우리는 추산. 3만을 썼어요. 자,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쨌든 이들도 이제 돈이 개입되고 돈이 어떤 식으로 벌리는지를 아니까 이분들이 점점 자기네들끼리 갈등 양상이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 탄핵 파면이라고 하는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 집회 양상이나 서로 간에 싸우는 모습 같은 거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파면이 되면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예언컨 이거 네. 예측 예측, 예언컨대 예언. 네. 파면이 되는 순간 저 집회에 그 참여하는 인원이 엄청 줍니다. 아. 그렇게 됩니다. 왜요? 왜요라니요? 파면됐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 기각시키려고 나오는 거죠. 예. 기각에 기대를 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뭔가 사람이 움직일 땐 얻는 것, 희망. 예. 그런데 지금 저들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희망은 기각이잖아요. 근데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유로 기각은 곧 나라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그것마저 좌절되는 순간 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분들이 국회의원 열나 욕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단상에 올라와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막 애국시민이라고 해주고 헌재를 깨부수라 그러고 네. 예. 그러니까 고무돼 있겠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저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헌재 그 박근혜 때도 헌재 판결 나기 직전 그 전후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그때도 맞아. 그때 좀 사고 그 차에 올라가서 예, 흔들다가 예, 예,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랬기 그랬죠. 때문에 그런 인명사고의 사고를 막기 위해 공권력이 만전을 기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어쨌든 탄핵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금 집회 양상도 달라질 것 같고 광화문이나 여의도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도 달라질 것이다. 네. 그리고 어차피 그들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대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대선 준비하러 또 모이는 사람들이 또 제각각이잖아요. 아직 경선을 치를 때까지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혼란이 계속될 것이고 결과론적으로는 윤석열을 또 버려야지 또 산다는 생각이 또 더 강하게 들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김건희가 또 있잖아요. 명태균 김건희 씨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명태균 특검을 통해서 제2차 응징이 시작됩니다. 김건희에 대한 그 진실, 국정농단에 대한 사실 이런 게 드러나면 또 미궁에 빠지는 거죠. 안 그래도 중도층의 표심이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그때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 폐간 뭐 이런 얘기 한 것도 나오고 또 김건희 씨 육성으로도 명태균 씨하고 계속 뭐 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사실은 이제 하긴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기세가 윤석열 체포 막 그때 막자 뭐 이래갖고 확 올라갔던 극우 보수의 기세가 서부지법 난동 폭동 때문에. 사태로 네, 꺾인 겁니다. 그리고 중도층이 보기에도 이렇게까지 정말 집단적으로 광기 비슷하게 행동하는 네.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게 네. 정상적인 판단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더 많은 나라이고 결국에는 그분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좀 네. 보여집니다. 자, 개병님께서 그냥 마음이 변치 않을 것 같은 분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땡큐 하시면서 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최민희 의원님 후원 계좌 한번 읽어드리고 갈게요. 국민은행 437201-04-350412 국민은행 437201-04-350412 김현 후원의 계좌입니다. 농협이고요. 301-0339-8551-81 김현 후원의 농협 301-0339-8551입니다. 855-1-81번입니다. 김현우원의. 네,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안 보시는 곳에서도 이분들은 열심히 일한다. 보는 곳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도 열심히 일하니까 변치 않을 이 사람들에게 많이 후원하고 응원해 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또 많은 분들이 7일날 선고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또 좀 많고 그래서 어쨌든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왜냐면 3일, 7일 평의가 잡혔어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또 미리 이제 알려주고 7일이 아마 마지막 평의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요.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수록 법과 정의와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제대로 된 판단하실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요. 우리는 순리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 창피하지 않도록 전 세계적으로 창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사실 소박하게 좀 가져봅니다. 네. 네, 많이들 힘드셨겠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될 것 같고요. 벌써 여기까지 왔다.
벌써 여기까지 그럼요. 왔다. 벌써 3월이에요. 네, 벌써 3월이고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이제 진짜로. 와, 정말 대한민국처럼 다이나믹한 나라가 없다. 외국은 상상도 못할 일이 진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다 민주시민 여러분들의 덕이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서로 힘내는 것으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안녕.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